안녕하세요, 한강비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4월 18일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형주들이 하나둘씩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이미 로키드 마틴, 넷플릭스, 테슬라, 존슨앤존슨 같이 한국 사람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였고, ASML, AT&T, 버라이존, P&G 등 웬만하면 미국 주식을 한다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업들이 하나둘씩 다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 결국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강한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만큼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도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한 곳이 미국 주식시장이 있죠. 이런 걸 통해 볼 때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했던 메타 플랫폼즈나 아니면은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는 우리의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지난주였던 3월 3주차에 실적을 발표한 주요 대형 우량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8개의 기업은 한국인들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번 이들의 실적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로키드 마틴이 일단 4월 19일날 실적을 발표하였고요. 존슨앤존슨도 당일날 실적을 발표하였고, 넷플릭스는 성장주의 대표주자로서 가장 먼저 4월 19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넘버원인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했고, ASML, P&G, AT&T, 마지막으로 SNS 기업인 스냅 또한 1분기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알아본 8개 기업의 1분기 실적을 간략하게 한 번씩 요약하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1분기 실적에 대해 보자면은 일단 수익성의 지표로 할 수 있는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였고요. 실제로 EPS가 6.44달러로 예상치였던 6.19달러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매출은 기대치를 살짝 하회하면서 529밀리언의 미스를 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익성 지표가 지난 분기보다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공급망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로키드 마틴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부품 같은 것들을 구하기 힘들게 됨으로써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로키드 마틴은 1년 전에 비해서 더 부진해진 실적을 내보였고, 현금 흐름 또한 과거에 비해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로키드 마틴에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실적인 거죠. 가이던스가 다행히도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주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크게 등락을 하기 마련인데요. 로키드 마틴의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낮아지는 성장성 그리고 타이트해지는 증시 환경으로 인해서 로키드 마틴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로 증시 환경이 나빠지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죠. 자, 두 번째 기업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우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넌갭 기준으로 EPS가 예상치를 살짝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까지 고려하는 갭 기준의 EPS는 아쉽게도 조금 미스가 났네요. 일단 넌갭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 EPS는 2.67로 예상치였던 2.57을 0.1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존슨앤존슨 또한 로키드 마틴처럼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하였는데요. 약 184밀리언의 미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 판매 가이던스가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점점 더 코로나가 리오프닝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이후이기 때문에 그만큼 백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단기간 안에 종식될 거라는 기대감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급 과잉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의 수요가 불확실하기 됨에 따라 존슨앤존슨은 자사가 판매하던 코로나 백신에 대한 판매 가이던스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존슨앤존슨은 22년 EPS, 즉 주당 순이익 있죠? 22년도에 대한 수익성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하향시켰습니다. 기존에는 10.4달러에서 10.6달러의 EPS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를 10.15달러에서 10.35달러로 낮춘 것이죠. 또한 매출 가이던스가 살짝 기대치보다 낮은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배당금을 1.13달러로 기존보다 6.6% 상향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존슨앤존슨 자체가 배당주로 유명한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금 인상 소식은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월가
주가의 기대치보다 저조한 실적, 그리고 낮아진 가이던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상향이라는 소식을 발표함으로써 존슨앤존슨은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상태에 있고, 안 그래도 최근 돈이 배당주로 쏠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로키드 마틴에 비해서는 주가의 하락세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대망의 넷플릭스입니다. 이미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일단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EPS가 무려 20%나 가까이 상회를 하였습니다. 실제 EPS가 넌갭 기준으로 3.53으로 예상치였던 2.92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인데요. 아쉽게도 그에 반한 매출은 75밀리언 정도로 살짝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넷플릭스의 실적이 정말 대박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기는커녕 감소하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무려 20만 명의 구독자 수 감소가 나타난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여기에 더해서 2분기에는 대략적으로 200만 명의 감소가 예상된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구독자 수입니다.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앞으로 된 실적을 예측할 수 있고 이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넷플릭스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감소하게 된 러시아 사람들의 러시아 구독자 수, 그리고 각종 공급망 문제와 경쟁 가속화로 인해서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왔고, 이에 따라서 정말 안 좋은 실적이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넷플릭스 측에서는 광고 모델을 도입하고 구독 가격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새로운 구독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대응, 그리고 한 개의 계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들을 잡아냄으로써 구독자 수를 상대적으로 높이겠다는 대응 등 여러가지 대응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과연 이러한 대응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넷플릭스의 이번 실적은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독자 수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거의 40% 가까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당장 실적을 발표한 당일에만 35%에서 36%의 주가가 하락하였고, 그 이후로 또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미 넷플릭스의 RSI, 즉 거래량 지표이죠. RSI 수치가 19로 내려오면서 사실상 매수 심리는 최악인 수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즉 넷플릭스의 창사 이래로 정말 최악의 순간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후 지옥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실적 발표 이후 정말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테슬라입니다. 요약해드리자면 테슬라는 EPS가 무려 70%나 상회하는 초대박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실제 EPS가 3.22로 예상치였던 2.27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나왔고, 매출 또한 917밀리언이나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내놓았습니다. 테슬라로서는 역사상 최대의 실적이었고 점점 더 높아지는 수익성을 증명해낸 자리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전히 높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여준 정말 대단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제조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높은 마진율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자동차 부문의 마진율이 무려 32.9%,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19.2%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가 옛날에 영업이익률 5%를 달성했을 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높은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28빌리언, 하나로 무려 4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당기순이익이 1년 동안 반복된다? 그러면 테슬라는 무려 1년에 16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점점 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테슬라는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주가 방어력을 보이는 중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딱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가의 하락률이 낮은 빅테크 중에 하나로 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은 ASML입니다. ASML 또한 한국 투자자들에게 많이 인기를 끄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정말 다행히도 EPS와 매출이 이번에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SML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할 거라고 예전부터 예상이 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당장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이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1분기보다 더욱 강력한 2분기 실적이 예상된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 있었던 우려는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ASML 또한 부품에 대한 공급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CEO가 대놓고 나서가지고 부품에 대한 공급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부품을 구하러 세탁기까지 뜯는 실정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공급만 문제로 지연된 매출이
추후에는 인식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 20%의 매출 성장과 55대의 EUV 장비 생산에 대한 가이던스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볼 때 ASML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여전히 미래는 밝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안 좋은 실적이 단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올해 전체로 볼 때는 ASML은 여전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라고 보여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상태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미국의 긴축 정책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P&G입니다. 대표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P&G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모든 실적 지표가 기대치를 상회하였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저런 실적을 방어한 모습이 나왔고요. CEO 또한 인플레와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실적을 내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무난한 실적 발표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P&G는 22년도에 EPS 가이던스를 3에서 6%로 예상치였던 평균 3.5%보다 또 높은 구간으로 상향시켰고요. 매출 가이던스 또한 기존의 3에서 4%에서 4에서 5%로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번 실적이 무난하고 앞으로는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무난한 어닝으로 인해서 P&G의 주가는 강한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 들어가지고 증시에 있는 돈이 성장주나 기술주가 아닌 전통적인 배당주, 가치주로 모임과 동시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방어력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은 똑같이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배당주 중에 하나이자 대표 통신기업이기도 한 AT&T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T&T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EPS와 매출이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분에서는 특히나 꽤나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AT&T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는데 우선 무선 매출이 5.5%나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무선 가입자 수가 69만 1천 명으로 예상치였던 40만을 크게 상회했다는 점입니다. 즉 넷플릭스처럼 AT&T 또한 가입자 수가 정말 절대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데요.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은 AT&T의 실적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워너브라더스로 분사를 하긴 했지만 AT&T가 한때 운영하던 HBO와 HBO Max의 가입자 또한 300만이 추가되는 모습을 나오면서 넷플릭스와는 완전히 극명한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AT&T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쭉쭉 상승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증시 조정이에도 과거보다도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무난한 실적 그리고 가입자 수의 증가라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냅의 실적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는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년 만에 처음으로 EPS가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활성 사용자 증가율 또한 18%로 처음으로 20% 밑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를 내놓았죠. 현금 흐름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2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로 대략 20%에서 25%로 시장의 기대치였던 28%보다 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 수많은 기관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SNS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이번에도 좋지 못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걱정이 좀 커지게 된 것이죠.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이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향세를 걷던 스냅의 주가는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4월 3주차에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주요 대형주 8개의 실적을 리뷰해봤는데요.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경우를 보면서 역시나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경우를 보면서 역시나 미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실적은 과거처럼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증시 환경이 점점 더 타이트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확실한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부터 제가 계속 점점 더 타이트해지는 증시 환경이라고 했는데요. 최근 노무라 증권에서 5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0.5% 상승된 다음에 6월 달과 7월 달에는 무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상승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5월 달에 0.5% 빅스텝이 이뤄질 확률이 무려 99.6%로 점쳐지고 있고 6월 달에 0.75%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도 70%로 매우 높게 쳐지는 중이죠. 긴축의 속도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빨라지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 바로 이번 주이죠. 이번 주의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 메타로 대변되는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되는 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4분기 때도 봐서 알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참 많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 미국 주식의 분위기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아가지고 많이 바뀌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분명 4월 마지막 주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뀔 것 같기 때문입니다.